마이크로바이옴 강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안 계시죠? 계세요?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까요? 아, 제가 오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최대한 또 수준을 낮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죠? 저도 이제 방금 전까지 엄마로서 살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ABO로 전환을 하니까 지금 모드 전환이 좀 안 돼가지고 좀 떨리는데, 오늘 제가 40분을 하겠다고 최수만 리더님한테 양해를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내용도 좀 많아져서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 듣기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생각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진짜 판도라의 상자더라고요. 근데 저 판도라의 상자를 아메이가 열었어요. 그 어떤 기업도 못 열었어요, 아직. 우리가 그전에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내 몸이 좀 약간 왜 이렇게 뱃살이 찌지? 왜 이렇게 나 막 열이 나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뭔가 피부가 왜 이렇게 자꾸 뭐가 나지? 이러면서 내 건강이 좀 나빠졌구나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을 보면서 신진대사가 무너지면 살이 찌는 거구나. 내가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균형이 깨져서 많이 먹고 싶어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쵸? 우리가 많이 먹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뭔가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직후부터 굿모닝 이제 캠페인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핵심 균주를 강화한 미생물을 먹어주고 100% 식물성 넌 GMO 프로틴을 먹어주고, 그리고 아침에 70가지 미네랄이 가득 들어있는 이스프링 물 워터를 마시면서 우리가 아침을 이제 장을 깨우는 캠페인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변비가 되게 심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메이 마트에서 팔고 있는 모든 식이섬유를 매일 메가로 먹어요. 정말. 비추도 먹고 파우더도 먹고 카보자스트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물릴 때에는 요거트에다가 프로틴을 타서 식이섬유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렇게도 먹어보고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해왔어요. 또 우리 라이더도 열심히 탔었고, 이렇게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안 타고 있어요. 과거에 전 코로나 때 열심히 탔었고, 그리고 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네 건기식 아무리 먹어봤자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아라고 반대의 의견을 내지만, 사실 미국의 영양문제의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비타민 미네랄을 뒤집어 쓸 정도로 먹는 거 아닌 이상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가로 많이 먹잖아요, 뉴트리를. 그래서 우리 몸 건강 관리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 또 장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1차원적으로 장 관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했던 장 관리는 여러분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시중에 파는 것들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들어있다고 하고, 어디 유산균 들어있다고 하고, 유산균이 살아있는 아이스크림도 있고, 하니까, 괜찮네, 나쁘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 저런 거 먹었죠.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를 해보니까, 저게 매출에 급급한 대기업들의 판매 전략이었더라고요. 사실 저기 들어있는 유익균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다는 그런 보장, 연구 결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보기 좋게, 마케팅을 화려하게 한 거예요. 연예인 광고 쓰고요. 귀여운 로고송이 있죠. 닥터 캡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또 이 제품도 로고송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 비교적 저렴해요. 그리고 저거 먹었더니 배변 활동도 무난해. 그리고 지인들이 다 먹는데요. 그러니까 추천해서 먹기도 하고, 사실은 내 손에 집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먹었던 우리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하고 나서 이런 거 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07년에 뭐가 발명이 됐냐면, 여러분들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아이템이 탄생이 됐어요. 바로 뭐라고요?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네, 저거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우리 지금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근데 2022년에 우리의 인생을 또 바꿀 하나의 혁신적인 또 하나가 탄생이 됐는데, 그걸 탄생시킨 주역이 아메이입니다. 바깥에서는 몰라요. 우리끼리 이게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키트 마이랩이 앞으로 저 스마트폰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메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처음 알게 됐을 때 느꼈던 그 뜨거운 마음이 또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지금이.
저는 이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힌다는 저런 표현이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마이랩이라는 제품 하나가 우리 건강의 모든 것들을 다 밝힐 거란 생각이 들고, 제 장표를 보실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건강관리, 그리고 나의 수입관리.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단순히 건강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내 수입까지도 완전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와 재정관리와 인간관계에 닮은 점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한 재정,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법,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루 이틀 건강관리하고 말 게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이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무슨 다이어트 요법 같은 거 많이 나왔을 때 열심히 해서 살은 뺐지만 다시 요요가 오고 다시 또 더 살이 많이 찌고,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 해보셨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인스턴트식 그런 관계보다 꾸준히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찐친이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는 유비무환이에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이든 재정이든 인간관계든 닥쳤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수습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마이랩이라는 그 제품이 우리 건강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약으로 병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It's over예요, 완전히. 왜냐? 불치병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이죠. 지금은 자가면역 질환의 시대가 됐고, 60년대는 결핵이 유행이었고, 70년대는 홍역과 흑사병이 유행이었고, 80년대는 에이즈, 90년대는 암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돼요,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죽을 걱정은 안 하지만 웰빙을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이 한번 아파지면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게 평소에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팠다고 또 죽는 것도 아니에요. 살긴 살아요. 근데 아프게 힘들게 산다는 거죠. 돈 쓰면서.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은 미리 내 병을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 그림은 이 장내 세균 혁명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어떤 문단인데,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들이 모여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면역 기능 해독, 염증, 신경 전달 물질, 비타민 생성, 영양소 흡수, 허기와 포만감 신호, 탄수화물과 지방 활용까지 모든 생리작용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알레르기와 천식, ADHD, 암, 당뇨병, 치매 발병에 영향을 미치고, 내 기분이나 성욕이나 신진대사나 면역, 세계관, 내 사고방식의 명료함까지도 미생물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내 장내 미생물의 상태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치매 안 걸리고 똑똑하게 젊게 살려면 결국은 미생물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암이나 당뇨 같은 특정 질환에 걸리기 1, 2년 전에 마이크로바이옴 추이가 갑자기 바뀐대요. 이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막상 걸려서 그때 막 수습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쵸?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이나 이런 유명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장내 미생물은 모든 건강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만성 염증의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몸의 90%가 넘는 질환이 정말 장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집중해야 되고 그걸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아 때부터 죽을 때까지 2kg의 균과 공생한대요. 2kg. 2kg 되게 많은 거예요. 미생물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 보이는 작은 균이 2kg이 있으려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장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 몸은 이 입에서 항문까지 저렇게 원통형이에요. 그래서 장은 뚫린 기관이고요. 장은 언제나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와 같은 pH를 가져야 돼요. 내 피부는 약산성이어야 하는데 장도 약산성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 pH가 깨지는 순간, 내 장이 알칼리가 되는 순간 내 몸은 아파져요. 그리고 장내 환경은 미생물이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열대우림이거든요. 따뜻하고 고온, 다습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미생물을 우리가 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태아 때부터 죽을 때까지 30조 개의 균과 공생하는데 30조가 와닿지가 않으시잖아요. 여기가 이제 아마존 열대 우림이에요. 여기에 있는 나무만 봐도 다 셀 수 없잖아요. 근데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무가 3조 그루래요. 3조 그루. 근데 그것보다 10배가 많은 미생물이 한 사람의 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굉장히 많은 장내 미생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지구 생태학을 연구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장내 미생물은 더 깊고 신비한 세계라는 거죠. 1908년에 메치니코프가 미생물이 한 200종 정도 있다고 발견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수천 종을 발견한 상태라고 합니다. 점점 더 많이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이 깊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모르면. 그래서 아메이가 2022년에 마이랩이라는 제품을 출시했어요. 저 제품은 내 분변을 숟가락에 부어서 그거를 실험실에 갔다가 내면 거기서 4주에서 6주 동안 배양해서 내 몸에서 가장 잘 반응하는 좋은 미생물이 무엇인지 찾아서 거기에 맞는 유산균을 처방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게 신약 개발과도 수준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인데, 여러분들 저 단어가 좀 낯설 수 있지만 3세대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에 저거 비슷한 거 저 시중에 되게 많이 팔아요. 근데 전부 다 1세대 아니면 2세대예요. 1, 2세대는 3세대랑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세대고 3세대는 아메이가 유일하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 기술의 이름이 피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2022년에 저걸 나왔을 때 바로 검사를 했고요. 저는 1번 유산균이 나와서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저는 계속 1번이에요. 안 바뀌고. 신기하죠? 그래서 저렇게 프로틴을 마실 때에도 유산균을 타서 마시는데, 그렇게 해야 유산균의 효과가 더 배가가 된다고 합니다. 유산균은 물을 좋아한대요. 여러분들 마실 때 유산균만 먹지 마시고 물에 타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장 상태를 알려주는 척도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pH예요. 약산성이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미생물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가예요. 종류가 몇 개 없으면 그건 약한 장이에요. 그리고 단쇄지방산이 많이 발생하는가라는 건데, 저 단쇄지방산 말이 좀 어렵죠. 저거는 저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고, 그리고 대사체라고도 해요. 저거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먹고 소화 흡수해서 이렇게 배출한 어떤 물질, 그걸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데, 저 단쇄 지방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건강해요. 몸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랩을 검사하면 이런 그래프를 봤잖아요, 보고서에서. 이 그래프가 저 노란색 영역의 평균, 저 평균을 바깥으로 넘어간 그 빨간색 그래프가 아주 많이 찢어질수록 건강한 거고, 그리고 저 안으로 들어간 거는 장이 약한 거겠죠. 그래서 가로축은 유해균과 유익균인데, 유해균과 유익균이 내 장이 약산성인지 아닌지를 알려줘요. 유해균이 많을수록 알칼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그거죠. 단쇄지방산이 많이 발생하는지 여부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이게 다양성을 알려주는 축이에요. 저거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소비자의 파트너의 아드님이 검사를 처음에 했는데 저렇게 평균보다 훨씬 미달이 됐어요. 굉장히 이제 면역이 안 좋았던 상태였죠. 그런데 처방받은 6번 유산균을 꾸준히 먹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 처방받은 걸 잘 먹으면 장이 바뀔 수 있구나.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가 바뀔 수 있구나.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는 거는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타 회사들은 이 장내 미생물 바꾸려고 변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의 변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 처방받은 유산균만 잘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훨씬 깔끔하고 좋죠. 이건 제 거예요. 저도 처음에 검사했을 때는 정말 안 좋았고 지금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제가 되게 많이 먹거든요. 저 진짜 대식가예요. 근데 체지방 조절 미생물, 근육 건강 미생물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먹어도 체지방이 조절이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았고, 그리고 제가 좀 잠을 못 잘 때가 있고, 그 변비도 있잖아요. 그거는 또 낮게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내 몸을 잘 해석을 해주는 거나, 내 몸의 자기소개서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뭘 더 이렇게 잘 조정을 해야겠다. 이런 약간 플랜이 생기는 거죠.
지난 30년은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가 제약회사에 몰빵했어요. 내가 열심히 번 돈을 다 제약회사에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향후 30년은 건강을 수시로 트래킹하는 삶이 될 거고요. 내가 후원하는, 내가 관리해드리는 그 소비자가 반응자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영양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고 건강을 컨설팅해주는 삶이 될 겁니다. 저 반응자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런 좋은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이게 내 몸에서 효능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더블엑스를 먹어도 누구는 너무 기운이 막 나는데 누구는 잘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그게 반응자이냐 아니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반응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분이 마이랩을 연구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이분의 그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 왼쪽에 계신 분이 홀자펠 독일 교수님, 그리고 이쪽은 지오셉 한국 분이신데, 교수님이신데, 저분이 15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진 게 마이랩이고, 그리고 2017년부터 연구를 했고, 또 아메이는 광고 유통의 권한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엄청난 제품인데도 결국은 우리 ABO 교육만 주구장창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잘 배워서 잘 전달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표현으로 말에 의하면 글로벌리 어메이징 어드벤처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저 정말 이분의 그 표현을 보면은 영어랑 한국어를 굉장히 잘 섞어서 재미있게 말씀하신다. 제가 저기다 쇼킹을 추가했어요. 정말 저한테는 쇼킹한 제품이거든요, 마이랩이. 정말 마이랩 출시 자체가 글로벌리 쇼킹 어메이징 어드벤처이고요. 그리고 달달 외워도 모자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내용을.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이크로바이옴 박사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경제가 달라질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 몰려올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다음 이거는 스토리인데 제가 이걸 빼기가 조금 애매해서 썼는데 이거 안 읽으셔도 되고 제가 읽어볼게요. 처음에 2017년 초에 유산균을 대량 생산하는 판매하는 기업만 되게 많았대요. 뭐 CJ나 종근당이나 뭐 일동 이런 데는 진짜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많이 낼까, 그런 것들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메이가 호구 같았대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매출 신경 안 쓰고 자꾸 투자만 하는 거예요, 연구 개발에. 그래서 저는 그게 아메이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초등학생 제 자녀가 자주 쓰는 말을 썼거든요. 제가 차마 읽을 수는 없는데 정말 아메이가 저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오셉 대표가 처음에 이제 아메이가 본인을 불렀을 때 27층 한국아메이 본사에 가셨대요. 갔더니 강연료를 1시간 강연하고 4,500만 원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건 1년치 연봉인데 왜 그렇게 많이 줬냐? 조건이 있었대요. 6개월간 아무데도 이 내용을 발설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와만 아는 내용이다. 그만큼 아메이는 이제 그 어떤 해안이 있었던 거죠.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식품과 건기식 분야의 독점을 20년 달라, 그렇게 계약을 아예 그냥 해버린 거예요, 덜컥. 근데 지오셉 대표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했었겠죠? 근데 막상 계약하고 보니 지금 몇 년 후에 지금을 보니까 아메이가 진짜 대단한 기업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CJ와 아모레, 셀트리온 이런 기업에서도 계속 러브콜이 왔지만 아무도 이 기술을 쓸 수가 없었다는 거. 아메이가 이미 낚아챘기 때문에. 정말 아메이 대단하죠. 그래서 아메이는 미국 회사라서 그런지 자원도 많고 타 회사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넘사벽 레벨로 연구 개발을 한다는 점에서 이 지오셉 대표가 아메이 진짜 대박이다, 국가 차원의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글로벌 아메이와 과학자문위원으로 발족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되셨죠. 이분은 굿모닝 초반응자래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굿모닝을 마시면 몸이 너무 좋아지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뉴트리라이트 전 제품을 섭취하신대요. 자기가 ABO가 될 수는 없대요, 회사 직원이니까. 근데 어떻게 아름아름 제품을 드신다고 했고, 뭐 셀트리온, 아모레 퍼시픽 이런 데서도 투자를 받고 있고, 현재 서울대 교수님들 그리고 서울대 어린이병원과도 합작해서 공동 연구 중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유산균 판매 기업과 협업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산균 기업의 그 레시피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메이가 대박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아메이가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처음에는 원래는 생명공학 전공이 아니었고 법학도 하셨다가 컴공도 하셨다가 뭐 이것저것 하셨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생명공학으로 뒤늦게 정착을 하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대요.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해? 인기도 없는데? 돈도 못 버는데? 그랬지만 꿋꿋이 걸어오시고 지금 이렇게 대박을 나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ABO의 삶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꿋꿋이 가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이게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메이와 H&M 파마사, 이 지오셉 대표가 만든 이 기업의 합작은 바이오 이코노미의 탑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래요. 왜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제 바이오 이코노미예요. 웰빙 시대잖아요. 이 바이오 이코노미의 특징은 첫 번째는 데이터 전쟁이래요. 빅데이터를 빠르게 많이 모으는 기업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마이랩이 수용될 수 있는 마켓은 아메이밖에 없대요. 그 어떤 사람들도 자기의 그 분변을 채취해서 내려고 하지 않아요. 아메이 하시는 분들만 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이잖아요. 뭐든지. 두 번째, 팬덤이 필요해요. 근데 팬덤이 있어야 속도가 나는데 CJ나 종근당 같은 회사는 팬 100명을 만들기 위해서 1년에 수십억을 투자한대요. 우리는 어떻죠?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 다 팬이 됐잖아요. 나 팬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팬이잖아요. 우리는 팬덤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세계 최초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대기업 오너들이 탐내는 어마어마한 사이언스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 아메이 독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이코노미에서는 이 아메이의 기술이 뉴 노멀이 될 거다. 뉴 스탠다드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장표만 봐도 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너무 떨리고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들어봤던 그 연구 프로젝트 이름이 게놈 프로젝트잖아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거를 왜 했냐면 혹시 유전자를 연구하면 그 유전자의 건강에 비밀이 있을까? 한 거예요. 근데 유전자가 답이 아니래요. 왜냐? 어떤 책에서 발췌를 했어요. 인간의 DNA는 옆 사람과 99.9% 똑같대요. 우리 어찌 보면 다 쌍둥이인 거예요, DNA들은. 우리 다 쌍둥이에요.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DNA로 우리의 건강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X포좀일까? 라는 그런 어떤 제안이 있었죠. 저 X포점이 뭐냐면 주변 환경, 식습관, 생활습관이에요. 그래서 쌍둥이를 연구를 해보자.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명은 초고도 비만이고 한 명은 굉장히 날씬해. 그리고 X포점도 똑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아니라는 게 나왔어요. 환경도 중요하지 않구나.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를 해봤는데 이들에게서 다른 거는 X포점이 아니라 미생물이었구나. 미생물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건강의 비밀은 미생물인가? 라는 걸 알게 됐는데 더 충격인 거는 2014년에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넘었죠. 저 때 이미 아메이는 스탠포드 대학교에 1,000만 불을 주면서 X포점 연구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1,000만 불. 이렇게 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진짜 정말 약간 좀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인 질병의 특징이 뭐냐? 장과 관련이 있어요. 정말 100% 다 장과 관련이 있고요. 제약회사가 커버가 안 돼요. 이제는 약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질병이 많아졌고요. 그 질병들의 대부분이 자가면역질환 아니면 정신질환이에요. 이게 앞으로 우리의 웰빙을 많이 결정할 거란 뜻이에요. 이걸 잘 관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슈퍼 리스펀더, 슈퍼 컨트롤러라는 그 이름을 가진 어떤 되게 말도 안 되게 건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을 51명을 뽑아서 연구를 했대요. 그게 얼마짜리 연구냐면 55억짜리 연구래요. 굉장한 비싼 연구였는데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과학기술부가 같이 한 건데 폐쇄성 폐질환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 무병장수한 사람들을 연구를 했더니 이 사람들 안에 미생물이 남다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하루에 담배를 2-3갑씩 피시는데 폐가 아기. 갓 태어난 신생아. 그러니까 폐 보호 미생물이 많은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어떤 우울증 환자의 변을 또 쥐한테 이식을 했더니 그 쥐가 또 우울증에 걸린대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갱년기가 안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에콜이라는 물질이 많은데 그 에콜을 생성하는 미생물이 또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게 있는 사람들이 저런 우울증이나 골다공증, 유방암이 안 오는 경향이 있었고, 또 인삼빨이 얼마나 잘 받냐. 인삼빨 연구도 했었대요. 어떤 사람은 인삼을 먹었는데 굉장히 막 힘이 불끈불끈 나는데 어떤 사람은 못 먹겠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진세노사이드라고 인삼을 분해해주는 성분이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은 다 다르다는 거죠. 모든 것은 미생물이 다 합니다. 우리는 미생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영양제는 영양제대로 잘 받고, 약은 약대로 잘 받고, 음식은 음식대로 잘 받고, 근육도 많고 살도 안 찌고 이런 사람 보면 부럽죠. 저런 사람들, 평생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 결국은 미생물이 다양하고 대사체가 풍성하구나. 이게 다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생물 좀 챙겨주세요. 우리는 미생물을 다 키우고 있습니다. 당근, 브로콜리, 상추, 현미, 마늘 이런 것도요. 몸에 좋다고 해서 먹지만 미생물이 없으면 다 변으로 나가고요. 몸에 좋다는 우리의 더블엑스, 아세로라, 갈리 이런 거 아무리 잘 먹어도요. 미생물이 없으면 효능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영양소도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음식물 처리기도 미생물 처리기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반려미생물이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도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반려미생물이 더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넣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게 어찌 보면 진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르니까. 이거는 제가 다녔던 회사의 지분도예요. 정말 복잡하죠. 이게 제가 보이지도 않는 걸 이걸 왜 가져왔냐. 우리가 현생에서는 대기업 오너가 되기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내 몸을 생각했을 때는 난 대기업 오너예요. 내 몸에 정말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게 나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생물을 통해서 시스템을 굴리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처럼 살지 마시고 나는 오너야. 내가 미생물을 다 부려야 돼. 이런 생각으로 제발 똑똑한 미생물을 고용하세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마이랩을 드시면 돼요. 그리고 잘 먹이고 잘 챙겨주세요. 날씬이 미생물을. 이거 식이섬유 잘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대기업 오너다. 네. 그래서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많아요. 소화 흡수, 정신과 약발 얼마나 드는지, 다이어트 능력, 영양제 반응 정도 등등등. 제가 내 성깔이라고 썼어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뭔가 이렇게 기분이 나쁠 때가 많잖아요, 종종?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쵸. 다 남들 앞에서 웃지만 속으로 혼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건 미생물 영양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미생물을 잘 관리하면 성깔이 아니라 성격이 될 수 있어요. 네, 진짜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 애한테 다정한 정도도 미생물에 따라 다르고요. ADHD, 우울증, 공황증, 조현병, 불안증 요즘에 진짜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거 진짜 많아요. 조현병도 정말 많은데 이런 행동학적 장애 같은 크고 작은 정신질환도 다 미생물이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5년 전만 해도 항암제를 처방할 때 그 암 환자의 얼굴 표정을 보고 저분은 뭐가 맞겠어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약을 처방을 해주셨대요. 근데 이제는 생검을 하잖아요. 그 조직 검사를. 그거를 배양을 해서 거기에 어떤 미생물이 잘 반응한지를 판단해서 약을 처방해 주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분해, 소화하는 탄수화물은 총 6가지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를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생물은 그 한 마리가 200가지의 탄수화물을 소화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을 잘 관리하면 소화도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천연 물질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야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뉴트리언트 잘 먹어도 마이랩 안 챙겨 드시면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길지만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식이섬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진을 찍어 두시고 나중에 읽어보셔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유익한 세균의 증식을 자극하고, 그리고 가용성 섬유소들, 저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미생물이 더 잘 자란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게 바로 대사체예요. 네, 저게 잘 나온다는 건데 장은 밭이고 미생물은 식물이고 식이섬유는 비료고 대사체가 열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사체가 열매인데 지호셉 대표님께서 이 3가지 단어를 이렇게 뭔가 수시로 쓰시길래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셋 중에 뷰티 레이트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대사체 균형을 실제로 측정해서 알려주는 기업은 아메이밖에 없는데 뷰티레이트가 왜 중요하냐. SCFA가 뭐냐면 대사체를 저렇게 말을 해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저 뷰티레이트가 어떤 기능을 하냐. 장 건강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생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장 누수 예방도 도움이 되고요. 대장암도 예방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유산균 제품들은 뷰티레이트 생성균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뷰티레이트를 모든 기업이 다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네,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겉 애프터는 겉 디너보다 굳이 겉 모닝, 아침에 프로틴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프로틴과 식이섬유와 버너 유산균을 같이 먹으면 뷰티레이트가 20%가 더 나오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뷰티레이트는 면역 물질이어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침에 식빵에 잼을 발라 먹으면 면역 물질이 하나도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냥 칼로리만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침에 예전에는 막 당 떨어진다고 탄수화물 먹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조건 단백질을 먼저 먹어요. 제가 진짜 애들이 저거 먹기 전에 뭔가 다른 걸 먹잖아요. 제가 진짜 불같이 화를 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그거 다 뱉으라고.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 건 단백질이어야 해 이러면서 제가 엄청나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알아서 먹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장 누수 증후군도 정말 위험한 질병이죠. 이게 장 점막이 손상돼서 거기에 고분자 독성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다른 말로 똥물 와장창 혈액 흡수 증후군이라고 썼어요. 너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장에 구멍이 뚫려요. 그 구멍에 똥물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 온몸을 타고 도는 거예요. 너무 싫죠? 생각만 해도 더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안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 너무 굶지 마세요. 너무 굶는 다이어트를 하면 진짜 이거 생겨요. 그래서 단백질을 드시는 다이어트가 좋고요. 두 번째로는 미생물이 뷰티레이트를 못 만들면 뇌 내에서 나는 굶었어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뷰티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과음, 술 마시면 안 되고 탄산이나 과당이나 인공음식 이런 거 다 안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천연의 물질을 먹어라 이건데 쉽진 않죠.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저도 현실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똥물 와장창 저걸 피하기 위해서 뷰티레이트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이런 어떤 유익균으로 우리가 잘 챙겨주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변을 잘 보라고 먹는 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누가 이런 거 얘기하면 나 화장실 잘 가 그러잖아요. 그럴 때 꼭 얘기를 해주세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내 몸의 총체적 대사 과정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걸 먹으면 뭐가 좋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성이 증가하고 대사체가 증가한다. 이 두 가지 정말 핵심적인 이 두 가지가 되는 유산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랩 섭취하실 때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미생물의 작업이 이게 중간중간 할 때 미생물들이 수소기라는 걸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 수소기가 물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지요셉 대표님은 물을 3.5리터나 마신다고 합니다. 하루에. 정말 많은 동기부여가 됐어요. 저는 350ml 마시나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을 진짜 벌컥벌컥 많이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이랩의 궁극적 효능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비반응자였던 사람을 반응자로 바꾸고 저반응자였던 사람을 고반응자로 슈퍼반응자로 바꾸는 거. 그러면 마이랩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이거는 비반응자가 없는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뉴트리라이트 전 제품이 누가 먹어도 반응을 완전 잘하는. 그러면은 이거 더블엑스 효과 진짜 짱이야.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더 많이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겠죠. 정말 이런 제품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이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엔자임 바이옴이잖아요. 네, 그게 이 비반응자가 없게 만들어진 제품이고 그리고 요즘 정신과, 소아정신과가 정말 예약하기가 힘들 만큼 정말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한번 알아봤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동네는 진짜 몇 달을 기다려야 될 만큼 빡세요. 근데 그만큼 요즘 너무나 정신질환이 흔하다는 거죠. 근데 건강한 아이의 변을 이식받으면 이 정신질환이 치유가 된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우리 아이 마이랩을 먹이면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너무나 흔해진 이유, 장이 망가진 이유는 우리가 애용하는 항생제 때문인데요. 이 항생제의 위험성을 확인한 소아과 의사들이 예전에 몇 년 전에 5,000명의 건강검진 기록부를 재검토를 했대요. 아이들 거. 했더니 3세에서 5세를 넘어가면서 항생제를 많이 투여받은 아이들은 비만이 많고 아토피가 많고 천식이 많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산균을 같이 주죠.
근데 이제는 이거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항생제는 최대한 우리는 기피하고 마이랩으로 건강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6세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정말 많이 바뀌어요. 16세 때 우리 몸이 면역이 각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직 16세 이전이라면 아주 시간과 기회가 많으니까 그때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넣어주셔서 병적인 면역이 아니라 건강 면역을 각인시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건강한 면역을 유산으로 주는 게 진짜 돈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재정적인 유산보다 건강을 유산으로 주자는 거죠. 남의 똥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이랩을 드시겠습니까? 이 남의 똥도 FDA에서 승인된 치료제이긴 해요. 근데 저거 되게 비싸고요. 되게 불쾌하죠. 그 굳이 안 먹고 싶잖아요.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은 이상. 그래서 저는 저거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마이랩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분변 채취가 저 속도가 저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속도 측면에서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채취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가 아메이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모아지는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저는 이거로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업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진짜 아메이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아메이라는 한 배에 타신 거라서 나도 내 인생도 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뉴트리라이트를 창시한 칼렌보그 박사님, 저분이 그랬죠? 식물이 함유한 영양소가 유용하다. 그리고 히포크라테스가 그랬어요.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되고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다. 이런 명언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요, 음식이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음식도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장내 미생물이 일을 못하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트리라이트 드시기 전에 마이랩을 먼저 하자. 이거를 꼭 소비자님들이나 나 자신에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오스 대표님이 정말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마무리로 넣어봤어요. 10년 전과 지금 MBC와 유튜브 어디가 더 클까? 이마트와 쿠팡 어디가 더 클까? 10년 전에는 왼쪽이 더 컸지만 지금은 오른쪽이 더 커요. 지금과 10년 후, 지금은 화이자가 일반 제약회사가 더 클 수 있지만 10년 후에는 아메이가 진짜 바이오 이코노미의 선두주자로 저는 우뚝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뭐든지 불가능해 보이는 법이다. 우리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저는 마음으로 믿어져요. 그리고 너무 설레고 너무 상상이 됩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만 언젠가 이루어지면 진짜였네 이렇게 말하시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약회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웰빙을 원하고 이제 우리는 오래 사는 시대가 됐고, 아메이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고속도로를 닦아놨고요. 기차도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그 고속 기차를 타기만 하면 돼요. 아직도 안 타셨으면 얼른 탑승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나더 레벨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관리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